가장 가까운 거주 가능한 행성은 어디일까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주 가능한 행성인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는 19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현장 탐사 임무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화성의 과거 또는 현재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화성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화성에 보내집니다. 하지만 아직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은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에 속하지만 극한에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로 지구의 15도에 비해 매우 춥습니다. 1995년 10월 6일 최초의 외계 행성인 51페가시 B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외계 행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을 말합니다. 외계 행성 백과사전에 따르면 현재까지 5,3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외계 행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항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도는 반면 천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얼음 행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외계 행성 중 200개 미만이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이고 나머지는 목성처럼 기체 행성입니다. 생명체 흔적, 즉 생체 신호를 찾기 위해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발견된 각 외계 행성의 특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목표 중 하나는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은 여러 항성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프 1061 성계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3.8광년 떨어져 있어 우주 규모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성단에는 외계 행성인 울프 1061C가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울프 1061C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구와 닮았나요? 울프 1061C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천문학자들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지구와 가까운 이 항성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울프 1061을 타고 곧바로 이륙하세요. 울프 1061 성단은 우리 태양계에서 13.8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와 울프 1061 성계 사이에는 공백이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는 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기는 없지만 가스, 먼지, 분자, 원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별, 외계 행성, 위성, 해성, 펄서 등 수많은 천체도 존재합니다. 지구와 울프 1061 사이에는 약 30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중 일부는 행성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울프 1061C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아니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몇 안 되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여러 외계 행성을 관측하기 위해 울프 1061 성계로 향하는 여정을 활용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 후보에 오른 여러 외계 행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행성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행성계입니다.
4.2광년 떨어진 켄타우리 별자리에 위치한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공식적으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 C라고도 불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알파 센타우리 A, B 항성 쌍과 함께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지구에 근접해 있지만 우리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아닙니다. 그 타이틀은 지구에서 8.6광년 떨어진 시리우스 자리에 있으며 태양에서 5번째로 가까운 별자리에 불과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그렇게 밝지 않은 이유는 적색 외성이기 때문입니다.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광도가 1000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질량이 태양의 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왜 그렇게 어두운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24일, 이 적색 외성을 도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입니다. 이 외계 행성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지만 수성이 태양에 있는 것보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7.7배 더 가깝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황색 외성이나 시리우스와 같은 백색 외성보다 에너지와 열을 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 덕분에 물이 액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이 지구와 화성에 있는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가 지구보다 엑스레이에 250배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성에 대기가 있더라도 적색 외성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잦은 분출이 반복되는 공격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부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외계 행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생명체의 적응력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 코넬 대학교 칼 세이건 연구소의 리사 칼테네거와 잭 오말리 제임스는 2019년 왕립 천문학회 월간지 월간 통간지에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39억 년 전 초기 지구는 현재 프록시마 B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폭풍을 견뎌냈지만 생명체가 저항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연구진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다른 세 개의 지구 근방 외계 행성의 대기 특성을 지구의 대기와 비교했습니다. 대기 구성과 두께와 같은 매개 변수를 비교하고 이러한 결과를 지구의 역사에 따른 대기의 특성과 비교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교에는 외계 행성의 대기가 직접 관측된 적이 없고 행성의 질량이나 밀도로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대기가 침식되어 산소가 없더라도 표면의 자외선은 적색 외성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폭발하는 동안에도 원시 지구가 경험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자외선은 적색 외성 주변의 암석 행성의 거주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가 발견된 지 약 3년 반이 지난 2019년 1월, 프록시마 켄타우리 항성 궤도를 도는 두 번째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C. 이 외계 행성의 존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슈퍼지구, 즉
지구와 거대 행성 사이의 질량을 가진 외계 행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5.8배 이상이고 공전 주기는 1928일, 즉 지구의 5년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스는 미니 해왕성, 즉 암석 핵과 두꺼운 대기를 가진 가스 외소 행성일 수도 있습니다. 질량이 크고 항성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프록시마-C는 아마도 거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형 온도는 영하 234도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2022년 2월 칠레에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 ESO의 초대형 망원경 VLT를 사용하는 천문학자 팀이 프록시마 켄타우리 주변에 세 번째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D로 명명되었으며 지금까지 별 주변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항성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 팀이 우리 행성과 가까운 이 항성계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방사형 속도 기법을 통해 매우 가벼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D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이 항성 주위를 공전하면 행성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임은 지구에 있는 우리 관측기가 별에서 포착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수정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체는 적색 편광을 띠고 우리에게 멀어지는 물체는 청색 편광을 띠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별이 움직이고 있고 물체가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D는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약 5일 만에 별 주위를 공전할 것입니다. 수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리로 항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초기 추정 시에 따르면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대기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진술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별 주변에서 발견된 3개의 외계 행성 중 가장 먼저 발견된 프록시마 B는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추진 수단으로는 물리적으로 그곳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뉴 호라이즌 탐사선이 시속 17km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속도라면 프록시마 B에 도달하는데 78,00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이 행성의 생명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대부분의 행성처럼 이 행성은 항성 주위를 동기적으로 공전하여 매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은 매우 추운 기온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다른 한쪽은 매우 높은 기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는 이 두 영역의 경계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여정에서 조석 효과로 인해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이러한 구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울프 1061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봅시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구에서 8.3광년 떨어진 곳에서 프록시마 켄타우리 시스템에 있는 3개의 외계 행성에 이어 지금까지 발견된 태양계와 네 번째로 가까운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의 이름은 GL411b이며 2019년 오트 프로방스 천문대의 국제천문학자 연구팀이 천문대에 1.93 망원경에 설치된 소피 분광기를 발견했습니다. 오트 프로방스 천문대는 1995년 최초의 외계 행성인 오일 페가스 B를 발견한 곳이기도 하죠. 참고로 오일 페가스 B는 황색 외성보다는 밝지만 황색 거성보다는 작은 별의 일종인 황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5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당시에는 지구에 더 가까운 외계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일 페가스 B가 깬 기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행성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당시까지 별에 이렇게 가까운 가스 거성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일 페가스 B는 우리가 뜨거운 목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외계 행성인 GL411b로 돌아가 봅시다. 2019년 발견 당시 GL411b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에 발견된 프록시마 켄타우리 D에 의해 그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GL411b는 지구의 3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자리에 있는 별 GL411의 궤도를 13일 주기로 돌고 있으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과 불과 0.08 천문 단위로 매우 가까워서 수성이 태양에 있는 것보다 약 5배 더 가깝습니다. 외계 행성 GL411b를 발견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적색 외성의 관측에 눈을 돌렸습니다. 적색 외성 주변에서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첫째, 이 별들은 우리 은하에서 별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주위를 도는 행성의 중력 영향에 더 민감하여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피 분광기가 외계 행성 GL411b를 발견한 방법도 바로 이 방식입니다. 행성이 적색 외성을 공전할 때 별의 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GL411b에서 수집된 관측 자료는 외계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행성은 항성과 매우 가깝고 적색 외성은 황색 외성보다 더 차갑지만 GL411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기에는 여전히 너무 가깝습니다. 이 암석 행성은 지구보다 금성과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개에 가까운 행성을 발견한 오트 프로방스 천문대에게 GL411b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계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행성, 특히 대기를 관측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천문학자들은 관측 결과를 태양계 행성들의 특성과 비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구와 가까워서 프록시마 켄타우리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GL411b는 직접 관측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우주로 여행을 계속해봅시다. GL411b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지구에서 1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 로스 128b가 있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외계 행성 로스 128b는 적색 외성인 로스 128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칠레 라신나 천문대의 하프스 분광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로스 168은 조용한 적색 외성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적색 외성보다 분출이 덜 빈번하고 덜 격렬하기 때문에 로스 128b가 대기에 있다면 대기를 보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로스 128b가 액체 상태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면 유해한 X선과 자외선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보다 생명체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스 128b의 정확한 질량과 반지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문학자들은 질량이 낮기 때문에 지구처럼 단단한 표면을 가진 암석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외계 행성에 대한 가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로스 128b는 아마도 지구보다 질량이 35% 더 크고 반지름이 10% 더 클 것입니다. 지구보다 38% 더 많은 빛을 받으며 평형 온도는 영하 60도에서 영상 20도 사이에서 상당히 안정적일 것입니다.
자전 주기는 지구 9.9일 정도이며 자전은 동기식으로 이뤄집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보다 20배 더 가까운 궤도를 돌며 항성으로부터 약 74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할 것입니다. 항성의 특성, 특히 대기의 구성과 두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성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거주 가능 영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로스 128b의 지구 유사지수는 0.86으로 유사지수가 가장 높은 세 번째 외계 행성입니다. 지구 유사성 지수가 가장 높은 행성은 트라피스트 1b로 ESI가 0.90이고 두 번째 행성은 케플러 438b로 지수가 0.88입니다. 하지만 이 두 행성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는 로스 128b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트라피스트 1b는 비교적 가깝지만 여전히 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케플러 438b는 우리 태양계에서 약 475광년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앞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 128b의 대기 특성을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비교적 가까운 이 외계 생명체 후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ESO가 제작하고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 중인 초대형 망원경인 ELT와 같은 대형 망원경이 발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LT뿐만 아니라 제임스 웹도 통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기의 구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로스 128b에 선진 외계 문명이 거주했다면 태양 앞을 통과하는 지구를 관찰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 128b의 잠재적 외계인은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구와 대기의 특성을 파악할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기에 충분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아 우주의 중심부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YG 세티는 지구에서 12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행성계로 지구에서 볼 때 로스 128b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성계의 특별한 점은 과학자들이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 3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이어 두 번째로 가까운 다중행성계입니다. YG 세티는 고래자리의 적색 외성으로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지구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13%, 반지름은 우리 별의 17%에 불과합니다. 고래자리는 폭발성 또는 가변성으로 밝기의 변동을 겪습니다. 즉, 별이 자전하면서 움직이는 플레어나 항성 반동으로 인해 밝기가 짧고 갑자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YG 세티는 항성 주변에서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 3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행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행성 모두 별에 너무 가까워서 거주 가능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크기는 모두 지구와 비슷합니다. 천문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행성들은 지구의 1.5배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YG 세티 B는 별에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2일 이내에 별을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별에서 불과 0.016 천문 단위로 YG 세티와 매우 가깝습니다. 참고로 1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입니다. 또한 이 다중행성계의 세 외계 행성 중 질량이 지구의 0.75배로 가장 작습니다. YG 세티 C는 항성에서 0.01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으며 3.061 주기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98%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외계 행성 중 항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은 YG 세티 D로 항성에서 0.028 천문 단위로 떨어져 있으며 4.661 주기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1.14배로 추정됩니다.
로스 128b와 같은 YG 세티계의 새 외계 행성은 칠레 라실라 천문대의 하프스 분광기를 통해 방사 속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지구에서 통과 방법을 사용하여 관측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행성 형성을 계속 이해하기 위해 이 행성의 관측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항성과 매우 가까운 이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 규모에서 YG 세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구 유사성 지수가 로스 128b로 세 번째로 높은 외계 행성인 루이텐 B가 있으며 지구에서 12.2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GJ2713b로도 알려져 있으며 적색 외성인 루이텐의 별 궤도를 돌고 있는 텔루르 행성입니다. 루이텐의 별을 도는 또 다른 행성인 루이텐 C와 같은 시기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슈퍼지구의 범주에 속하는 루이텐 B입니다. 질량은 지구의 거의 3배에 달하며 지구보다 6%만 더 많은 햇빛을 받습니다. 따라서 거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METI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METI는 메시징 외계 지능의 약자입니다.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언젠가 응답을 기대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단체의 목표입니다. 2017년 10월 METI 조직은 잠재적인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희망하여 루이텐 B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해한다면 2042년까지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송된 메시지는 음악적, 수학적, 과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진 외계 문명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파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METI는 음악 및 기술 축제인 바르셀로나의 소납 페스티벌로 페스티벌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주로 보낼 메시지를 고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신호는 소납콜링 GJ273b로 명명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노르웨이 트롬스의 아이스캣 송신기에서 3일에 걸쳐 연속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선 주파수나 시간 개념과 같이 우리 문명과 관련된 물리적 개념을 설명하는 기초 수학과 과학에 대한 튜토리얼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음악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튜토리얼 외에도 소납 페스티벌이 위촉한 6개의 오리지널 음악, 10초 분량의 짧은 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납 페스티벌이 왜 아직 거주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와 더 가까운 프록시마 B가 아닌 루이텐 B 행성을 선택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루이텐의 별은 송신기가 위치한 북반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외계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제 지구에서 약 14광년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프 1061 성단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기 전에 천문학자들이 이 외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유와 특정 외계 행성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미 발견된 생명체와 소통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도 있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거대 망원경으로 수십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더라도 그 생명체와 소통하지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왜 외계인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페르미 역설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선 이 생명체는 미생물, 수생 또는 동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외계 문명을 발견한다 해도 외계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우리와 너무 달라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적 문명이 존재했지만 우주의 규모에 비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 핵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자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우리와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통신 기술이 아직 우리보다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답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다른 곳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지구도 예외일 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또한 우주의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발견하더라도 우리 문명만큼 발전된 다른 문명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계인과 접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의 출현을 더 잘 이해하고 지구도 예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으로 우주에서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그렇게 예외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수소, 산소, 탄소, 칼륨, 질소, 이내 6가지 원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직 다른 형태의 생명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천체 물리학, 행성학, 생물학, 화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와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학문인 외생물학의 주제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 천체 물리학자들은 단계별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통과 또는 방사상 속도 방법을 사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통과 방법은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59광년 떨어진 HD 209458b는 이 방법으로 발견된 최초의 외계 행성입니다.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갈 때, 즉 통과라고 알려진 과정에서는 항성의 광도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 몇 %의 밝기 감소는 광도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천체 통과 방법은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 반지름, 심지어 제임스 웹과 같은 정밀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존재하는 특정 원소 등 외계 행성의 특정 특성을 추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우주의 규모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려면 1세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외계 행성을 발견하면 그 행성의 특성을 추론하여 그 행성이 해당 별의 거주 가능 영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목표는 행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달에 필수적인 액체 상태의 물을 포함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항성에 너무 가까운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물이 증발할 것이고 반대로 항성에서 너무 먼 행성은 너무 추워서 물이 얼어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행성이 그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불리는 금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7억 1,500만 년 전까지 금성은 원시 지구만큼이나 큰 바다가 있어 완벽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금성은 지구와 질량과 크기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존재 초기에 서로 닮았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금성은 평균 표면 온도가 약 450도에 달하고 황산비가 내리는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약 7억 1,500만 년 전 금성의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주입되면서 통제되지 않은 온실 효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 오늘날 금성의 지옥 같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거주 가능한 행성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지구와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대기를 가진 암석 행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별의 종류와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행성의 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과의 거리나 표면 온도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가장 큰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신호, 특히 광합성 생물학적 신호를 찾습니다.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이 외계 행성의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그들이 지구와 같은 거주 가능한 행성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울프 1061 성계와 그 행성 울프 106을 C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울프 1061 성계는 황도자리 뱀자리에서 약 1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적색외성 울프 1061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별은 HIP 80824 그리고 V2306 OPU7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40에서 50배나 긴 최대 4천억에서 5천억 년 동안 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적색 외성 주변에는 적어도 3개의 텔루르 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울프 1061C는 슈퍼지구로 분류되며 울프 1061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행성입니다. 울프 1061 별은 1919년 독일 천문학자 막스 볼프에 의해 처음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고유 운동이 높은 희미한 별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고유 운동은 지구에서 볼 때 천체 근고에서 별이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 후 울프 1061은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방사상 속도법을 사용하여 3개의 행성으로 구성된 3중 행성계를 발견했습니다. 울프 1061의 거주 가능 영역은 별에서 0.1에서 0.2 천문 단위 사이의 거리로 측정됩니다. 울프 1061의 행성계는 알려진 행성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성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행성들은 칠레라 신라 천문대의 하프스 분광기로 울프 1061 행성계를 10년간 관측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이끈 천문학자 팀은 별의 스펙트럼에서 방사형 속도 측정을 사용하여 이 세 외계 행성과 그 궤도 주기를 강조했습니다. 울프 1061b는 별을 도는데 단 5일이 걸리는 반면 울프 1061c는 17.9일이 걸리며 더 멀리 떨어진 울프 1061d는 217일 동안 별을 돌고 있습니다. 울프 1061c의 질량은 지구의 최소 4.3배로 추정되어 슈퍼지구로 불립니다. 울프 1061b의 질량은 지구에 가까워 지구의 최소 1.4배로 추정되며 가장 바깥쪽 행성은 지구 질량의 5.2배로 추정됩니다. 울프 1061계 외계 행성 3개는 암석 행성일 정도로 질량이 낮지만 크기나 밀도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정일 뿐입니다. 만약 암석 행성이라면 표면이 단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울프 1061의 행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통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지구에서 통과하는 행성은 관측되지 않았지만 세 외계 행성 모두 공전 주기가 짧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통과 행성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천문학자 연구팀에 따르면 외계 행성 통과를 목격할 확률은 행성 B의 경우 14%, 행성 C의 경우 6%, 행성 D의 경우 3%입니다. 울프 1061 외계 행성 3개 중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성은 C 행성뿐입니다. 울프 1061b는 항성에 너무 가깝고 울프 1061d는 거주 가능 영역의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측되지 않은 자체 특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주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알기 전까지는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간 행성인 울프 1061c입니다. 울프 1061c는 오랫동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태양계에 더 가까운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프록시마 켄타우리 b, 로스 128b, 루이텐 B와 함께 가장 가까운 잠재적 거주 가능 외계 행성 목록에 합류했으며 프록시마 켄타우리 B에 이어 세계의 행성계에서 두 번째로 잠재적 거주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울프 1061c는 울프 1061의 거주 가능 영역의 내부 한계 근처에 위치한 슈퍼지구입니다. 적색 외성의 거주 가능 영역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0.11에서 0.21 천문 단위 또는 최대 0.09에서 0.23 천문 단위로 추정되었습니다. 울프 1061c는 항성에서 0.08 천문 단위로 거주 가능 영역의 하한선에 위치합니다. 이 천체의 반지름이 지구의 1.5배 이상으로 추정되어 슈퍼지구라고 불립니다. 질량은 지구의 4.3배, 표면 중력은 지구의 약 1.6배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모든 추정치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울프 1061D의 밀도가 지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프 1061c의 다른 특징으로는 공전 주기가 지구 17.9일, 평형 온도가 약 영하 50도로 화성의 평형 온도보다 약간 높다는 점 등이 천문학자들에 의해 추정되었습니다. 울프 1061c는 태양 광도의 1% 미만을 받습니다. 이 모든 특성은 현재로서는 반경 방향 속도법을 사용하여 관측되었기 때문에 가정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천체 물리학자들의 추정을 확인하려면 행성 통과를 관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성 통과 방법을 사용하면 행성의 반경과 밀도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울프 1061c가 해양 행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항성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울프 1061c는 확실히 동기자전 중입니다. 이 여정이 시작해서 외계 행성 프록시마 켄타우리 b를 살펴보았듯이 별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마다 행성을 축으로 회전하는 조석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조석 효과는 행성이 항성인 울프 1061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설명됩니다. 따라서 울프 1061c 행성은 항성에 대해 항상 같은 얼굴을 보여주므로 주간과 야행성 사이의 분리 영역에만 생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영역과 영원히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영역 사이에 이 가상의 선을 터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울프 1061c의 대기가 낮반구에서 반반구로 열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두껍지 않다면 말입니다. 울프 1061c가 우리 태양계에 있다면 항성과 너무 가까워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뜨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색 외성인 울프 1061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비교하자면 울프 1061의 표면 온도는 약 3030도인 반면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30도입니다. 따라서 울프 1061c는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울프 1061c에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대기를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성이에는 행성이 지구처럼 바위가 많고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할 수 있지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기후가 지구와 같이 20도에서 50도로 안정적이고 온화했기 때문에 약 30억 년 동안 금성에서 생명체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7억에서 7억 5천만 년 전 대격변으로 인해 금성의 암석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금성의 대기로 대량 방출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금성의 격렬한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금성 표면의 80%를 재구성한 강렬한 온실 효과와 기온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지구의 쌍둥이 행성으로 여겨졌던 금성은 오늘날 평균 표면 온도가 약 450도에 달하며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성은 열이 대기에 갇혀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살기에는 너무 뜨거워지는 온실 효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금성이 거주 가능했던 30억 년 동안 금성의 지형은 호수와 바다가 있는 원시 지구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고 추정합니다. 이 바다는 결국 열로 인해 증발했고 수증기가 실제 열 덧치기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철의 행성이라고 부르는 지구를 형성한 것입니다. 금성과 마찬가지로 울프 1061c의 대기가 온실가스가 풍부하다면 지구와 같은 특성을 가진 암석이고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더라도 거주하기에는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외계행성 전문 천문학자 스티븐 케인과 그의 연구팀은 울프 1061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외계행성의 기후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지구에서는 지구 궤도가 365일 지속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다소 느린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단 18일 만에 항성 주위를 도는 울프 1061c에서는 기후 변화가 훨씬 더 빠릅니다. 따라서 동결 또는 온난화의 빈도가 매우 빠릅니다. 계절의 변화 없이 매우 덥다가 매우 추운 행성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아직 행성 대기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린 후에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의 서리가 지구를 식히기에 충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려면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티븐 케인과 그 연구팀에 따르면 울프 1061은 항성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금성과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은 온실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찬성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로스 128과 마찬가지로 울프 1061은 적색 외성으로는 특히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적색 외성은 매우 활동적이며 인근 행성의 모든 형태의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초신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과 같은 황색 외성보다 더 차갑기 때문에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은 태양계 행성보다 항성에서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울프 1061c에 생명체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이 외계행성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울프 1061c가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라면 태양계에서 14광년 떨어진 이 외계행성에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많은 연구자들은 이 행성에는 인간이 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별의 유명한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행성에는 우리와 같은 선진 문명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울프 1061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생명체가 발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력이 지구보다 1.6배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 조건이 쾌적하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기 자전으로 인해 행성의 한쪽은 온도가 매우 낮은 어둠 속에 영원히 빠져들고 다른 한쪽은 밤이 전혀 없고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은 중간지대인 터미네이터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와 유사한 종, 즉 진화와 지상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실이 생겨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이 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의 생명체 조건에 대한 질문도 제기됩니다. 동기 자전과 두 개의 반대쪽 반구만이 울프 1061 행성에서 인간과 같은 종의 발달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적색 외성 옆에서 사는 것은 소풍이 아닙니다. 이 별은 인간의 생명과 모든 형태의 생명체의 위험한 자외선과 X선을 방출하는 빈번한 폭발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적색 외성의 주변은 그다지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황색 외성도 적색 외성과 마찬가지로 성질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색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은 적색 외성 궤도를 도는 행성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빈번할 뿐만 아니라 덜 위험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폭발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기장과 대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은 너무 가까워서 대기가 있더라도 항성 폭발의 맹공력에 의해 결국 찢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누적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즉, 폭발의 폭력성에 관계없이 폭발이 많을수록 대기가 더 많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색 외성 폭발은 수년 동안 생각했던 것만큼 활기차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적색 외성 폭발의 폭력성을 과대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 효과가 존재한다면 위험한 것은 폭발의 폭력성이 아니라 폭발의 빈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천문학자들이 적색 외성의 궤도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계 별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우리는 이미 암석으로 둘러싸인 지구와 같은 행성으로 둘러싸인 적색 외성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행성들 중에서 단 한 가지 형태의 생명체도 발달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대기의 특성, 두께, 액체 수분 함량, 자기권과 전리층과 항성 바람의 상호작용 등 적색 외성에 가까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요인이 존재한다면 적색 외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행성계의 외계 행성은 다른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울프 1061c의 경우 울프 1061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과 드물게 분출하는 다소 조용한 적색 외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유망합니다. 울프 1061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생활 조건은 지구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낮만 있거나 밤만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울프 1061c는 단 18일 만에 별 주위를 돌기 때문에 1년도 더 짧아질 것입니다.
1년은 지구에서 3주에 불과합니다. 울프 1061c는 지구처럼 황외성이 아닌 적외성 궤도를 돌기 때문에 행성의 광도와 마찬가지로 풍경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노란 빛을 발산하지만 적색 외성은 붉은 빛을 발산합니다.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울프 1061c의 주민들은 여전히 머리 위에 붉은 별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항성 원반은 태양보다 더 클 것입니다. 식물에는 식물세포에서 발견되는 청록색 색소인 피토크람이라는 적색광을 받아들이는 광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울프 1061c의 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프 1061c의 식물은 맛, 냄새, 모양면에서 육상식물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별에서 방출되는 붉은 빛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 검은색을 띄었을 것입니다.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번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울프 1061c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대기의 특성이 적절하다면 터미네이터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동기 자전 형성의 생명체는 터미네이터 영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낮에서 밤으로 열 전달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기가 광합성을 방해할 정도로 두꺼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성에서는 강풍과 폭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에 따른 생명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없지만 식물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뿌리로 흙에 고정하거나 유연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잎과 가지를 발달시켜 지속적인 바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울음소리나 냄새가 아닌 적외선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중생물은 거센 바람과 화산 폭발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플랑크톤과 검은 광합성 조류의 광대한 번식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플랑크톤 플룸은 바다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에서는 북극해 심해와 남극 해빙 아래에서 이 현상이 입증되었습니다. 우주에서 녹색 시트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영양분과 별빛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수중생물이 울프 1061의 조명이 비추는 반구의 바다에서 발달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유망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유형의 외계행성에서 생명체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나사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성의 대기가 실제로 온실가스인 CO2와 H2O를 포함하고 있다면 별의 열이 밤쪽으로 전달되는데 지구 대기의 10%인 100mB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밤에는 해저가 빙하 아래에서 물이 순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으면 바닷물이 얼지 않고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중생물은 밤에도 주기적으로 자전하는 바다 세계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이 되면 남반구의 해수 온도가 영하 33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최소화되려면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울프 1061c의 구름이 있다면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거주 가능성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데 동의합니다. 울프 1061c는
해양 행성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표면 전체가 바다나 물로 덮인 행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행성은 아직 가설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실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울프 1061c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을 것이라는 가설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울프 1061c가 해양 행성이라면 고압, 고온의 바다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환경이 생물학적 화학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울프 1061년에 바다가 생명체를 품고 있다면 이는 분명 육지의 바다에서 발견되는 수중 생명체와 다를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우린 바다가 경이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체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생명체가 바다 또는 적어도 물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중 생명체는 극한의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사해에서 번성할 수 있는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타디그레이드는 엄청난 압력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초저항성 종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다리가 8개인 이 동물은 몸 길이가 1mm가 조금 넘는 크기로 영하 273도에서 영상 150도에 이르는 온도와 인간보다 1100배 강한 X선, 심해보다 4배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 부족과 고립을 견디며 스스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바이옴은 신진대사 과정을 정상의 0.01%로 줄여 거의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크립토바이옴을 통해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이 상태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언제든 수분을 보충하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보다 환경이 덜 청정한 울프 1061c와 같은 행성에서 이러한 유형의 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암석 행성이 많지만 그중 일부는 수십 또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울프 1061c는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유망한 외계 행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초상화를 확립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그 행성의 통과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 통과 방법은 이 행성을 더 잘 이해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울프 1061c가 항성 앞을 지나가면 울프 1061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 밝기 차이를 분석하여 대기의 구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궤도 주기가 길수록 통과가 드물기 때문에 통과 방법을 적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울프 1061c의 경우 공전 주기가 짧아 통과가 상당히 빠르게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통과법을 적용할 경우 행성이 관측된 별의 궤도를 돌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통과를 관측해야 합니다. 통과 방법은 외계 행성의 반지름과 밀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스펙트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과하는 동안 별의 광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외계 행성의 반지름과 별의 반지름의 비율 제곱과 같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 외계 행성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과 질량을 비교하면 평균 밀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과 방법은 또한 행성 대기의 화학 성분과 온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천체 물리학자들은 별의 스펙트럼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다음에 통과한 상태에서 측정하여 외계 행성의 적절한 스펙트럼을 추론합니다. 2011년 12월에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은 과학자들이
울프 1061c와 그 특징,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을 볼 수 있는 여러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과학계는 제임스 웹이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처음으로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토성 크기의 가스 거성인 WASP-39b입니다. 이 외계 행성은 제임스 웹이 2022년 7월부터 조사한 최초의 외계 행성 중 하나이며 울프 1061c도 대기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망원경이 이산화탄소 외에도 수증기, 일산화탄소, 나트륨, 칼륨, 이산화황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화합물의 검출은 외계 행성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광화학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만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은 2028년에 완공되어 시운전될 예정입니다. 현재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 중인 이 망원경은 주 거울의 지름이 39m에 달하는 지상 기반 망원경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궤도를 도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직경 6.5m의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은 이미 2022년 10월에 외계행성 WASP-76b와 WASP-121b의 대기에서 외계행성 대기에서 발견된 가장 무거운 원소인 바륨을 발견하여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ELT의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이 초강력 망원경이 완성되면 지구 표면에서 3000m 상공에 서서 인간의 눈보다 1억 배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울프 1061 행성계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주에는 암석 행성과 우리 행성과 같은 다행성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아직 두 번째 태양계를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프 1061c는 유망한 외계 행성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과 LT 망원경은 이 외계 행성의 특징과 생명체가 살기가 적합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즉 지구에서 14광년 떨어진 곳의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